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이제 직접적이라기보다는 물이 갖는 기능 중에서 세포들의 대사를 원활하게 한다 할 때에 면역을 담당하는 세포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구성하는 세포로서 외부에 있는 병원체나 또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 면역 세포들이 움직이게 될 때에 물이 갖는 기능이 결국은 면역 세포의 기능을 더 원활하게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면역 세포 중에서도 자연 살해 세포 또는 세포 독성 T세포 같은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있는데 내 세포지만 내 몸에서 만들어지는 암세포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를 직접적으로 죽이는 역할을 이 두 세포가 해요. 그런데 만일에 이 두 세포들에서 암이 발생할 때마다 바로 그 세포를 내 세포긴 하겠지만 죽이지 못한다면 우리는 많은 암 발생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또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들이 암화된다든지 또 확산되는 것들을 면역 세포들이 초기에 차단해주지 못하면 우리가 이제 암에 굉장히 나약한 상태로 노출되게 되죠. 세계보건기구가 이제 한 1.5리터에서 2리터를 마시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또 한쪽에서는 물을 너무 예찬론자들이 있어서 하루에 2리터를 마셔야 하면 노화를 방지하고 암을 예방하고 만병 통치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우리가 하루에 2리터라고 그럴 때에 우리가 이제 식품으로 함유되는 만약에 이제 국물이나 또 주스나 커피나 차를 통해서도 많이 마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물이 소변으로 한 1.5리터가 나가게 되고 땀으로 한 0.5리터, 한 2리터가 나가죠. 또 기타 호흡을 통해서도 많이 물이 나가고요. 대변을 통해서도. 그럼 우리가 한 2.5리터 정도가 하루에 나간다면 2.5리터가 채워져야 되죠. 그 중에 이제 대부분이 이제 식품을 통해서 많이 이제 오게 되는데 그럼에도 우리가 전체적으로 봐서 한 2리터에 가깝게 정도는 마셔주는 습관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마실 때 거기에 컵이 한 200cc라고 그러면 한 7잔에서 10잔 정도는 마시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들을 이제 어떤 경우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나는 영 물을 안 마시는 스타일이야 나는 하루에 2리터 이상을 반드시 마셔야만 된다고 생각해. 둘 다 극단이에요. 물은 적절하게 한 시간에 한 컵 정도씩 마셔주는 것은 매우 좋고요. 요즘에는 이제 피트병이 있어가지고 그걸 이제 마시잖아요. 저도 사무실에서 피트병을 한 2개 정도를 이렇게 놓고 내가 얼마 정도 마시지를 가늠해봐요. 절대 2리터 이상을 고집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대충 채워져요. 그러나 이제 노화되는 분들, 연세 많은 분들이 물이 덜 땡기세요. 덜 마시게 되고 가뜩이나 성분 중에서 물 함량이 적어지는데 더 안 마시게 되면 이거는 문제가 있어요. 어린아이일수록 또 비만한 분일수록 물량이 더 많아져야 돼요. 근데 이제 대사가 이제 약해지고 활동이 없어지기 때문에 노인들은 이제 물을 덜 마시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노인들은 입 안, 구강에 건조증이 있게 돼요. 안구 건조증이 있지만 그거는 물이 부족하다는 건데 이 구강 건조증이 있으면 냄새가 나기 시작해요. 우리 알 수가 있죠. 근데 어린아이들은 양치질 안 해도 입이 고소한 냄새, 아이들은 많이 침을 흘려요. 그래서 입에 감염이 잘 안 되죠. 노인들일수록 더 물을 더 마시는 것은 굉장히 권장된다고 생각하고요. 물이 더 너무 많이 마셔지는 경우는 오히려 굉장히 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위장이 늘어나기도 하고요. 수분 중독 현상이 일어나서 우리 체액이 아까 소금에 비해서 더 많아지는 현상이 생기죠. 0.9%에 맞는 물량이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NaCl 농도의 이온 농도가 떨어지는 현상이 생기잖아요. 물이 너무 묽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경련이 일어나기도 하고 다른 이상 증상들이 우리 몸에서 일어나요. 심하면요 혼수 상태 빠지기도 해요. 언젠가 제가 신문에서 봤더니 물 마시기 대회가 있어요. 그때 어떤 여성인가요? 8리터를 마셔서 죽어요. 그거는 치명적인 거예요. 왜요? 우리의 모든 장기가 0.9%의 소금 용액에 다 잠겨 있어야 되잖아요. 이거를 완전히 깨버린 거죠. 생명의 기초가 깨진 거예요. 심각합니다.
예, 뭐 직접적이지 않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화가 되면서 물을 물을 마시고자 하는 관리들이 활동이나 또 사회생활 때문에 그런지 적어져요. 그래서 마른 현상을 많이 느껴요. 피부가 건조해지는 것도 있고요. 또 입 안이 건조해지는 것도 있고 또 눈알도 뻑뻑해지죠. 그래서 어르신이 될수록 더 물을 좀 의도적으로 좀 많이 마시는 것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져요. 물론 이제 이것이 소변의 횟수와 또 관계되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적절하게 자기에 맞는 양을 잘 알아서 물을 마시는 좋은 습관을 길렀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한 입냄새 같은 게 있잖아요. 구강 건조 때문에. 그래서 또 다른 어떤 질환 때문에도 우리는 입냄새가 나기도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건조는 물과 관계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일단 뭐 다이어트 할 때 중요한 게 자기의 의지를 이렇게 실행하는 과정이잖아요. 식이 조절을 한다든지 또는 어떤 좋은 습관을 한 달 또는 6개월, 3년을 계속 끌어가는 의지와 관계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물을 자기의 좋은 습관, 물 마시는 좋은 습관을 유지한다는 것이 그런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물을 식사 전에 좀 마신다든지 30분 전에 물을 좀 한 컵 정도 쫙 마셔주면 이것이 우리의 배를 좀 차게 해요. 그래서 식사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덜 먹는 식사량을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또 때때로 수분이 부족하게 되면 뭐라 그러죠? 배고픔까지 같이 겹쳐서 뭔가 이렇게 허기진 느낌을 가져요. 그래서 물로서 그걸 좀 조정해 준다고 하는 측면에서 식사량을 조절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평소 물을 많이 마시면 식욕에 막 궁하지 않아서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 그래서 다이어트를 하는 분들이 꽤 물들을 습관적으로 잘 마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물병을 들고 다니는 걸 볼 수가 있죠. 네. 우리가 이제 어차피 식사에서 이제 과일이나 야채를 먹기 위해서 물이 들어가겠지만 한 30분 전에 물 마셔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식사 중에 많은 물을 마실 수는 있어요. 매운 걸 먹는다든지 또는 이제 대화를 하다 보면 입이 말라서 물을 마시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거는 썩 좋은 것 같지는 않고요. 식후에 한 30분에 또 물을 마셔주는 것, 이때 충분히 마셔주는 게 이렇게 좋은 것 같아요. 식사 중에 보다 그 전과 후에 30분 전과 후에 물을 충분히 마셔주는 것은 상당히 좋은 것 같고요. 또 땀을 흘리게 된 다음에는 물을 마시는 게 필요하죠. 그러나 너무 많이 마시는 것은 오히려 뭐가 되죠? 아까 말한 소금 용액의 농도에 있어서 산후질의 균형을 깨기 때문에 갑자기 물을 많이 마시는 건 좋지 않습니다. 또 이런 게 있어요. 많이 더운 날 찬물을 그냥 벌컥벌컥 마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뭐 한 대접, 두 대접. 이거는 우리가 위가 갑자기 차지기 때문에 생리적으로 우리 차진 위를 또 따뜻하게 하려고 위가 막 일로 몰려드는 현상으로 또 그렇게 썩 바람직하지 않아요. 오히려 200cc 정도 한 컵 정도의 물을 1시간 정도씩 즐겁게 마셔주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